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숫자 관련 함수 이제 상설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관련 함수는 일단 상설 유형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계기로 이제 sumif나 countif, 또 averageit 진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 1에서 영어 경시대의 점수 분포표가 있고요.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이를 구하라. 차이라는 건 이제 빼기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참조도 이해하기 쉽고 차이라는 거하고 개인 평균과 전체 평균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문제 같습니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니까 에버리지를 써야겠죠. 에버리지 하시고 컨트롤 A 한 다음에 전체 평균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전체 평균이라고 하냐? 범위가 또 적어져 있네요. 당연히 독해하고 정치를 다 잡아야 전체 평균이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빼기 하시고요. 차이니까 다시 한번 에버리지를 써줍니다. 이때는 가로 열고 닫고까지 좀 힘들지만 써주셔야 되고요. 이때 에버리지를 하시고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잡아야 이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기가 되는 거죠. 전체는 이 녹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이 부분이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1급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핸들 하실 거죠. 채우기 핸들 할 건데 수식을 복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평균은 변해야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다 동일하게 똑같은 범위가 적용이 돼야겠죠. 개인별 평균은 변해야 되잖아요. 밑으로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이렇게요. 함수가 F4 단축키 안 변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한번 볼게요. 전체 평균에서 개인별 평균을 빼줬는데 전체 평균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양수가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음수가 나온다. 양수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 전체 평균보다 작은 애들이 양수가 나오겠고요. 전체 평균보다 큰 애들은 음수가 나오겠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더 여기다 할까요? 참고. 개인별 영어 점수 평균과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 이렇게 해서 D18부터 땡땡 23 차이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좀 현실감 있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과 전체 영어 점수 평균 차이를 해서 만약에 거꾸로요.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개인이 잘한 거고 조금 평균보다 높은 학생이고 그러면 이제 우수 학생이 되겠죠. 만약에 거꾸로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 평균을 깎아먹는 부진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if하고 연계를 지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양수이면 우수 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if 할 때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실어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꾸로 한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참조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채우기 핸들 할 때는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절대참조를 확인해 주는 버릇을 꼭 들이세요. 자격증 하실 때는. 예. 만약에 절대참조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제 딴 데가 삽질하고, 그죠? 예.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엑셀 문제인지 가끔은 제가 헷갈리는 게 진짜 산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티저의 활용도를 몫을 구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을 모르면 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 앰퍼샌드까지 쓰라 보니까 또 어려움이 좀 있네요. 이렇게. 자, 표 2에서 생산량과 상자당 개수를 이용해서 상자수와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는 이제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자, 뭐가 문제냐면요. 상자당 개수가 24개면은 만약에 250개를 생산을 했다. 그러면은 한 박스에 24개를 담으니까 10박스가 생기겠죠. 24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10개가 못 팔고 남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럼 몇 박스가 나오냐? 10박스가 나오거든요. 이 10박스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할게요. 250을 24로 나눠서 1, 24, 0이 되죠. 이렇게 바로 0이 올라가고, 예, 내려오면 되죠. 예, 나머지가 1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20을 이거 몫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자당 개수가 24개면 그 10박스가 나오는 게 박스 수가 바로 몫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완전 진짜 산수예요. 초등학생 산수죠. 이걸 엑셀화 시키니까 어려운 건데 제가 앞에서 인티저의 활용 응용 부분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50을 24로 나눈 몫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또 앰퍼샌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몫은 이렇게 구하는 거다. 인티저 컨트롤 A 상자당 생산량을 24로 나누면 10.41 이게 410,667이 이제 나머지인데 소수로 보여지는 거죠. 정수로 보여지는 게 MOD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열이 나오면 양수일 때 소수부를 절사하면 이게 뭐예요? 몫을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여기다가 앰퍼샌드에서 없는 문자는 제가 직접 쓰라고 했죠. 이렇게 다시 앰퍼샌드에서 이제 나머지는 모드 MOD를 이용해서 바로 열고 닫고 MOD는 인수가 두 개입니다. 생산량, 피재수, 상자당 개수, 재수 이렇게 하면 10개가 남겠죠. 못 파는 거죠. 당연히 240개니까 끝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앰퍼샌드 하시고 가로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박스 수하고 나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표시를 따로따로 두 개를 해줄 수 있는데 자격증이다 보니까 하나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목 구하는 거예요. 목. 어려운 거지만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게 이제 썸하고 에버리지인데요. 뭐 일단은 에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썸도 마찬가지겠죠. 자, 함수를 어떻게 진화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함수의 진화라고 하면은 이제 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강사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실무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무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 같습니다. 다른 강사들은 실무를 많이 안 다루고
직접 강의를 했던 분들이고, 저는 실무를 하고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서 오히려 제가 그 실무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표 3을 한번 볼까요? 개선 전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합계를 구할 건데 납부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수강료란이 따로 있고 납부금액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죠. 그 금액을 한 번 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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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왔다. 그죠? 이렇게 한 번 더 써주셔야 이렇게 합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sum, Ctrl A 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여기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납부 금액의 합계를 못 구하는 거죠. 이건 전체 금액의 합계고 수강료 평균이고 합계고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만약에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개선 후의 양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두 번 써주니까 오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입력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납부 미납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작살 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sum 납부 두 개 잡고 여기다가 납부 두 개 잡고 여기다가 납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하기는 구하죠.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5,000개, 3,000개가 된다. 하루 왼종일 요거만 찍고 퇴근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뭐예요? 이제 함수를 진화를 해서 sumif라는 함수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삼각함수 관련해서는 숫자 함수를 제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sumif에 대한 것은 요약함수에 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수강료가 있는데 7월 납부금, 8월 납부금을 구해야 7월, 8월 이렇게 계산을 따로 하죠. 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만들어야 되나요? 그럼 얼마나 로스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개선 후가 되는 거죠.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써가는 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7월 납부금액 총액을 구하라. 그럼 가능하죠. sum 해서 Ctrl A 하시고 이렇게 잡으면 이제 나오긴 나옵니다만, 계속 8월 만들고 9월 만들고 10월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선을 하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함수의 진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은 sum 단독으로 쓰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또 쓰면 안 되고. 그래서 sumif를 배워야 되는 거고. 자, 한번 또 sumif가 나왔으니까 averagei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평균만 바뀌었어요. 평균만.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납부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시면은 이거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써줘서 평균을 구하면 되죠. average Ctrl A 이렇게 잡으면 여기는 쉽게 나오죠. 근데 아까처럼 똑같은 데이터를 두 번 쓰는 것은 로스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버리지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물론 구할 수는 있죠. 그 구하는 게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평균만 바꿔놨죠. 이렇게 하면 이제 7월, 8월 구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야겠죠. 1년 지나면은 또 12월 또 추가하고 작살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식이 끝없이 진화하겠죠. 오른쪽으로. 이런 건 쉽게 구하려고 만든 거지.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함수를 몰랐을 때는. 근데 이제 함수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건에 일치하는 평균을 구해야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 if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계산을 추가해야만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함수를 기본 함수에서 요약함수로 진화. 그래서 sumif를 함수를 요약함수에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시죠?